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부산에 이어 어제는 충북을 방문해 충청권 4개 시도의 현안 사업들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청주공항 활주로 신설과 청주 도심통과 철도, 오송 3국가산단 조성 등을 요청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2020년 이후 수도권의 인구는 비수도권을 추월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력 격차도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며 충청권의 동반 성장을 위한 3대 전략 19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대통령 제2집무실 기본 계획이 수립되고 천안과 청주공항 간 복선 전철 공사도 2025년 시작됩니다. 올해 안에 관계기관과의 검토를 거쳐 오송 3산단과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을 신규 지정하고 2027년 하계 세계 대학 경기대회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비수도권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도 기존 30만에서 100만 제곱미터로 확대하고 국가 전략 사업은 해제 총량에서 제외됩니다. 인구 소멸 그리고 지방의 쇠퇴 이런 현상을 그대로 방치하고는 우리 국가의 미래를 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환 지사는 내륙도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이젠 해안 시대를 넘어 내륙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며 중부내륙 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청주 도심통과 철도 구축과 청주공항 활주로 신설, 수자원의 지자체 이용권 확대 등을 요구했습니다. 해안의 시대만 가지고는 이제는 국토의 균형 발전이 어렵고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지속하기 어려우며 충남과 대전은 각각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 진행 현황 보고와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연계기관 우선 배치를 요청했고 세종시는 충북이 반대하고 있는 KTX 세종역 신설을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사당도 오고 또 대통령 집무실도 오고 세계 대학 경기도 유치하게 된 만큼 KTX 세종역 역사 신설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시점입니다. 국토부와 충청권 4개 시도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충청권의 동반 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CJB 조용광입니다. 초등학교 예비 소집이 마무리된 가운데 청주에서는 가까운 곳에 신설되는 학교를 놔두고 대로를 건너 1km 넘게 떨어진 학교를 다녀야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교육당국 입장에서야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왜 우리 아파트 아이들만 먼 학교로 보내야 하는지 학부모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 가경 도시개발지구에는 아이파크 5개 단지와 자이아파트 등 모두 6개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개교하는 가칭 서현 2초등학교에는 아이파크 1, 2, 3, 5단지와 자이아파트 아이들만 배정받고 아이파크 4단지 아이들은 경덕초등학교에 배정됐습니다. 같은 아파트 총 31개 동 가운데 1개 단지, 2개 동의 학생들만 바로 앞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1km 넘게 떨어진 학교에 배정된 겁니다. 학부모들은 걱정부터 앞섭니다. 대교와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통학길 안전 문제에 등교 후 학원 버스도 원거리 통학 탓에 지원받을 수 없어 돌봄 공백까지 우려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겁니다. 8차선 도로를 아이들이 건너야 되는 그 통학 거리도 걱정이 되고 학원으로 가는데 학원 픽업 서비스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하는 워킹맘이다 보니 이제 학원에서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서비스도 못 받게 되고 해당 단지 2개 동 부지는 당초 임대 아파트를 짓기로 되어 있었지만 개발 과정에서 분양 아파트로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바뀐 시점이 이미 학교 신설 계획이 통과된 이후여서 결국 신설학교 학군에서 빠지게 된 겁니다. 시기가 다르게 개발이 되다 보니까 학교 신설을 할 때 데이터를 건설사업 승인한 아파트에
그냥 한해서 데이터를 뽑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건설사업 승인 자체가 다 안 났던 거죠. 이 같은 원거리 배정 조건은 분양 당시에도 안내됐지만 이후 가까운 학교 배정을 위해 입주한 주민들은 정작 이런 조건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거리 배정이 원칙이면 그 원칙에 맞게 우리 아이가 가는 게 당연한 건데 서류상 뭐 절차상 그게 안 된다라는 말은 사실 이론상이잖아요. 근데 직접 다니는 아이들한테는 그 이론이 통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직접 보내야 하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더 억장이 무너지고. 면밀한 학생 수요 예측이 없었던 개발 과정의 피해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후손에게 남기고 싶은 청주의 미래유산 무엇이 있을까요? 청주시가 국립청주박물관 등 미래유산 23건을 선정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미래유산도 있지만 저것도 미래유산인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홍우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1987년 문을 연 국립청주박물관은 건축가 김수근의 유작으로 한옥을 본뜬 빼어난 조형미를 자랑합니다. 옛 청주 연초제도창은 산업화 시대를 상징하는 건물로 지금은 문화제도창과 동부창고로 재탄생했습니다. 옛 청주 소방서, 지금의 북문 119 안전센터는 전국에서도 드물게 소방망루가 남아있는데 높은 건물이 드물었던 1970년대까지는 구도심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청주시가 이번에 선정한 미래유산 23건에 포함됐습니다. 딱 봐도 보존가치가 있는 건물뿐만 아니라 서민의 애환이 담긴 건물도 미래유산이 됐습니다. 지난 1965년에 문을 연 덕성 이용원은 옛 이발소의 풍경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적에는 보통 8시까지 했는데 저녁. 지금 이제 힘들어갖고서 오전만 하는 것이야. 12년대까지나 해야지. 12년까지 하다가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지. 고 정진석 추기경이 오랜 시간 머물렀던 천주교 내덕동 성당, 유서 깊은 중앙공원, 청주의 대표 전통시장인 육거리 시장, 북물다리로 불렸던 서문대교, 청주 대표 목욕탕 가운데 하나인 학천탕, 성안길, 무심천 벚꽃길, 최근 복원을 마친 옛 청주역 일원, 수암골, 청주의 관문 플라타너스 가로수길 등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청주 미래유산을 선정한 기준은 청주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기억하는 공간이나 장소, 이야기 등을 중점적으로 선정하게 된 겁니다. 청주의 대표 먹거리인 삼겹살을 비롯해 청주 해장국, 소전리가옥, 시계탑 등도 후보유산 139건 가운데 심사를 거쳐 미래유산으로 뽑혔습니다. 청주시는 이번에 선정된 미래유산을 스토리텔링으로 엮어 관광 자원화하고 미래유산을 계속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5 식구가 생활하고 있는 희영이네를 돕기 위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희영이 가족이 새 보금자리를 찾는데 큰 힘이 된다고 하는데요. 안정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청주에 사는 희영이 가족은 어머니가 4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CJB 뉴스를 통해 19번째 후원아동인 희영이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이 소개된 후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박영희 민족통일 충북여성회장은 100만 원을 후원하며 아이들에게 귀하게 쓰이길 희망했습니다. 희영이네 5가족이 좋은 보금자리를 구해서 행복하게 지내고 건강히 컸으면 좋겠습니다. 에코프로 500만 원, 현대바이오랜드 390만 원, 주식회사 오름과 이노비즈 협회가 각각 200만 원을 기탁했고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지역본부 300만 원, 청주 서원 로터리클럽은 21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이 밖에 주식회사 태강기업 임형택 회장이 200만 원,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1,100여만 원의 사랑이 전해졌습니다. 한 통화에 3,000원인 ARS 전화와 계좌 모금에서는 70만 2,300원이 모아져 총 3,200여만 원의 성금이 희영이 가족에게 전달됐습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많이 막막하고 힘들었는데 너무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희영이네 가족은 오는 9월까지 LH 다자녀 전세 임대주택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LH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1억 2천만 원을 최대로 이제 가정에 지원을 해주고 그 중에 5%만 이제 가정에서 자부담하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CJB 천원의 힘 희망 캠페인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앞으로도 우리 지역 아동복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청북도가 재난 안전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기동 감찰 체제로 전환합니다. 정기 안전 감찰 등 기존 감찰 체제와 함께 도내 안전 취약 시설을 연중 수시로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충청북도는 현장 중심의 감찰을 통해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주시가 올해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하기 위해 예산 2억 7천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지급 기준은 현수막 한 장에 1,000원, 족자형 현수막 한 장에 500원, 명함 한 장에 5원 등으로 65세 이상 청주시민 1인당 한 달에 2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지난해엔 이 사업에 4,043명이 참여했고 2억 6,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